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결말에 대해 예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서사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복선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잠시 접어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피엔딩을 추측해 봅니다. 10회에서 타임캡슐을 보고 소리가 쓴 편지의 내용처럼 다시 흘러가는 시간, 이게 내 선물이야 라는 것이 있죠.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과거의 어느 날 시작점, 과거 최초의 어느 시점에서 선재가 고백하고 소리와 사귀고 시계는 커플템이며 납치 사건으로 소리는 죽었을 것 같습니다. 선재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 소나기는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만든 곡이기도 하지만, 소나기 소설에서는 서로 좋아하지만 여주인공이 죽잖아요. 이 소나기는 이 이야기의 시작점인 내용을 암시한다고 생각해요. 최초의 타임슬립. 23년 시점의 선재는 이클립스로 활동하지만 죄책감의 우울증을 알아왔고 1회 장면에서처럼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운명의 장난으로 소리의 과거 시간 속으로 타임슬립하여 회귀를 하게 되었고, 납치된 소리를 구해 23년도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23년도 돌아온 소리는 살아있었지만 걷지 못하게 되고 그 우울증으로 죽게 됩니다. 선재가 타임슬립을 했다는 증거, 1회 라디오 장면에서 듣고 있죠.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이렇게 살아준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고맙다고 할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은, 그 장면은 가까이 있는 어머니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23년도에 선재가 본인한테도 해당되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선재는 이 시점에 타임슬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또 소리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23년도로 선재는 복귀. 소리의 타임슬립. 1회 때 23년도 소리는 선재가 죽은 후 타임슬립 시계로 인해 우연치 않게 과거로 가게 되고 선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다 태성이가 고백하게 되고 23년도로 소리는 돌아오게 됩니다. 타임슬립의 규칙. 10회까지 여러 번 보다 보니 타임슬립의 규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서로가 죽거나 죽음에 이르렀을 때 과거로 타임슬립합니다. 23년으로 돌아오는 규칙은 과거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이 전제 조건은 최초에 언급한 과거의 어느 시점 선재와 소리는 사귀었고 범인에게 납치당해서 죽었다는 전제 조건에 따라 태성이가 고백하면서 과거가 바뀌며 소리는 23년도로 복귀합니다. 엇갈린 운명. 서로 타임슬립을 하지만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모르는 시간 속으로 타임슬립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복선으로 소리가 23년도로 회귀한 후 과거의 소리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23년도에 선재가 최초 타임슬립을 할 때 과거의 소리는 선재를 모릅니다. 아니,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게 모르는 시간 속의 소리를 라디오 장면에서처럼 구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소리 역시 과거로 타임슬립하지만 23년도의 선재가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과거 19살의 선재의 시간 속의 선재를 살리려 노력합니다. 타임루프 혹은 평행세계. 이렇게 서로 모르는 시간 속으로 타임슬립하며 서로를 구하기 위해 미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3회 태성이가 23년도 소리에게 고백을 하면서 과거가 바뀌면서 소리가 23년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7회에서의 소리도 원래는 죽었어야 했지만 선재가 구해줘서 운명이 바뀌며 23년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죽었어야 할 소리가 살아나서 과거가 바뀌며 23년도로 소리는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23년 선재가 범인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다시 과거로 타임슬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타임루프 혹은 평행세계 개념으로 타임슬립을 반복하며 서로의 과거와 미래를 조금씩 바꿔오다가 10회의 장면처럼 타임캡슐을 통해 23년도의 선재가 아닌 과거의 선재도 소리가 미래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과거의 소리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선재가 미래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10회까지. 다만 현재까지의 전개는 소리의 시점에서의 회귀만 10회까지 그려지고 있고, 예고편대로 선재와 소리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지만 범인이 탈출 혹은 공범으로 인해 다시 소리가 납치되고 선재가 구하고 23년으로 소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바뀐 미래.
아니, 23년도 현재. 다만 과거의 선재가 과거의 소리나 미래의 소리나 모두 좋아했던 것처럼 과거의 소리도 선재를 좋아하게 될 듯 보여서 23년도 소리가 현재에 왔을 땐 이미 과거의 소리도 선재와 사귀고 있을 것 같네요. 과거의 너도 현재의 너도 미래의 너도 다 너이고 다 좋아한다 고백하며 알콩달콩 로맨스가 이어질 것 같네요. 어차피 다가올 일은 온다. 그리고 23년도에 형사가 된 태성, 소리, 선재가 운명에 맞서서 싸워서 이겨내어 범인을 잡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타임슬립 매개체인 시계는 고장이 나게 됩니다. 더 이상 타임슬립을 할 수가 없게 되죠. 해피엔딩. 모두가 바라는 선재와 소리가 꽁냥꽁냥 알콩달콩 로맨스가 이어지며 소리가 드디어 영화감독이 되고 선재가 배우가 되어 꿈을 이룹니다. 소리가 그리고 결혼을 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또한 임금 역시 과거에는 소리의 납치 사건으로 인해 꿈이었던 배우를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았지만 소리가 타임슬립하면서 조금씩 바뀌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인해 임금도 배우의 꿈을 놓지 않아 배우로 성공하고 친구인 현주는 1회의 장면처럼 일적으로도 성공하고 임금과 결혼해서 애도 낳고 알콩달콩 로맨스로 그들 역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선재의 타임슬립. 10회까지는 소리의 타임슬립만 나옵니다. 남은 6회 동안 소리의 타임슬립으로 끌고 가기에는 서사가 너무 늘어지고 긴박감도 사라져서 드라마가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10회까지의 작가가 보여줬던 서사와 필력 등을 봐서는 이대로 끝이기보다는 해피엔딩은 13에서 14화까지만 보여주고 나머지 2에서 3회차는 선재가 타임슬립을 하며 나머지 소리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보여줄 것 같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서로가 범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선재, 소리의 시계가 부서지면서 더 이상 타임슬립은 없고 현재에 만족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구원이자 운명으로 이렇게 편지의 내용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운명적으로 서로의 시간이 맞춰지면서 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